오늘 영상은 여러 종류의 통신 장비 기판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직접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구니 안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용되었던 통신 기판들이 한꺼번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기판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등급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자는 기판을 하나씩 집어들며 칩의 종류, 패키지 형태, 실장 방식, 그리고 전체적인 부품 밀도를 확인합니다. 오늘 영상은 통신 장비 기판을 등급별로 나눠놓고 결과만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라 선별이 왜 중요한지, 분석기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과를 정리했을 때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별 장면은 단순히 기판을 정리하는 작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미 나중에 나올 분석 결과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장비급 기판은 부품 밀도가 높고 같은 계열의 칩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시간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장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통신 C급이나 통신 D급으로 내려갈수록 구조는 단순해지고 기능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등급별로 정리된 기판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속 성분을 보기 전에도 몇 가지 공통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통신 장비급 기판은 전원부, 신호부, 제어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어 있고 가격용마다 부품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장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입니다. 통신 A급과 통신 B급은 기능 단위가 조금 더 정리된 형태이고 필요한 성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느낌이 강합니다. 통신 C급과 통신 D급은 구조가 더 단순해지면서 각 부품의 역할이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보다 이 기판이 어떤 조건에서 일했을까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기판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통신 장비급, 통신 A급, 통신 B급, 통신 C급, 통신 D급입니다. 이제 각 등급의 기판에서 대표 부품을 하나씩 분리합니다. 분리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부품을 히팅건을 이용해 탈착하고 C급 기판에 부착된 디바이스는 핀셋으로 분리합니다.
기판에서 분리된 부품을 분석기에 넣어 측정을 시작합니다. 분석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제부터 분석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통신장비급 기판에서 분리한 BGA입니다. 통신장비급에서는 금 5.46%, 은 52.9%가 확인됩니다. 이 조합을 보면 통신장비급 부품은 금과 은을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품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은 접촉 안정성과 장기 신뢰성이 중요한 부분에 주로 사용됩니다. 즉, 지금 화면에 보이는 통신장비급 부품에서는 무조건 많이 쓰자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는 써야 한다는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은이 50% 이상 들어간다는 건 신호 전달과 전도 특성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통신장비급 부품이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가져가야 했던 위치에 쓰였다는 걸 수치로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 통신 A급 결과를 보겠습니다. 금 1.31%, 은 13.75%. 이 수치를 보면 통신 장비급보다 확 줄었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없어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금과 은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고 다만 사용 범위를 훨씬 좁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고신뢰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통신 장비급만큼의 장시간 안정성까지는 요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꼭 필요한 자리에는 쓰되 전체 구조는 효율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설계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신 B급 결과를 보겠습니다. 은 89.4%. 이 수치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 부품에서는 금보다 은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은 전도성과 신호 전달 특성에서 굉장히 유리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신호 품질이 중요하지만 장기 접촉 신뢰성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구조에서 은 중심 설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통신 B급 부품은 신호 전달에 초점을 맞춘 구조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통신 C급에서는 은 33.8%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은이 줄었네 라고만 보시는데 사실 이 등급에서는 은보다 함께 나온 금속 조합이 더 흥미롭습니다. 철, 텅스텐, 이리듐 계열 금속이 같이 확인된다는 건 이 부품이 전기적 특성뿐 아니라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까지 함께 고려됐다는 의미입니다. 즉, 통신 C급에서는 신호 품질보다는 정해진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구조가 더 중요한 설계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D급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등급에서는 금과 은이 확인되지 않고 구리, 아연 계열 금속이 중심입니다. 이 결과는 이 부품이 기본적인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도성과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금속 조합이 선택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결과를 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다시 보면 금이 확인된 건 통신 장비급과 통신 A급 이 두 등급뿐입니다. 통신 장비급에서는 5.46%, 통신 A급에서는 1.31%입니다. 통신 B급부터는 금이 아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건 금이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배제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금은 있으면 좋은 금속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남아있는 금속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 통신 장비급과 통신 A급은 금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해당했고, 통신 B급 이하부터는 그 역할이 다른 금속으로 넘어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음만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급 52.9%, 통신 A급 13.75%, 통신 B급 89.4%, 통신 C급 33.8%.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은이 가장 많이 나온 건 통신 B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B급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은이 많다는 건 신호 전달 특성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접촉 안정성이나 장비 신뢰성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보실 때는 어디가 제일 많다보다 어디서 역할이 바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금과 은이 같이 있는 구간, 은만 중심이 되는 구간, 비금속이 사라지는 구간, 이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보시면 오늘 영상 전체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통신 장비급, 통신 A급, 통신 B급, 통신 C급, 통신 D급 부품들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예시라는 점입니다.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어떤 제품에서 나왔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장비인지, 또 어떤 시기에 만들어진 부품인지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금속 구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수치 그대로를 다른 기판에 그대로 대입해서 보시기보다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광산에서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판을 보고 이게 어떤 역할을 했던 부품인지, 어떤 방향의 설계였는지를 흐름으로 읽어내는 감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준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판이나 다른 장비를 보시더라도 오늘 보셨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도시광산이라는 작업이 단순히 분해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흐름이라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내용도 놓치지 않고 시청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